자,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모델을 만들다가 말았죠. 앞에 전처리 작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살펴보시면 우리 패키지 설치하고 데이터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해서 하는데 그 팩터 처리했죠. 범주형 변수를 팩터 처리해주고 필요 없는 변수 제거해주고 이름 이상한 거 있어서 리네임 해줬죠. 한 칸 띄어있는 변수들 그렇게 적용돼서 있는 게 있어서 그걸 붙여서 처리해줬고요. 데이터 탐색해가지고 기초 통계, 수치형 자료하고 범주형 자료하고 구분해서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어큐러시 해서 전체적으로 분포가 좀 틀렸죠. 그래서 90%대 10% 정도의 데이터 분량이 있었죠. Yes와 No하고의 차이가. 오늘 할 내용은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균등화를 좀 시키는 작업들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훈련용, 테스트용 데이터를 분할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죠? 훈련용하고 테스트용 데이터를 구분해서 훈련용은 훈련 모델을 만들 때 우리가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 모델이 완성이 되면 나중에 테스트용으로는 우리가 만들어진 모델이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느냐, 실제로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훈련용 모델에서 나온 정확도와 테스트 모델용 나오는 정확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트레이는 나중에 우리가 오늘 하고 계속 해보겠지만 트레이닝은 계속 모델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를 계속 우리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델을 계속 바꿔줍니다. 파라미터도 바꿔주면서 모델을 계속 훈련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가 있죠. 그런데 테스트용은 제일 마지막,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닝 하다 보면은 오버튜닝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버피팅. 그래서 테스트용으로 검증해 주는 겁니다. 오버피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대로 얘가 훈련 모델이 전반적으로 제너럴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걸로 했고요. 오늘은 이렇게 훈련된 모델 앞에 데이터가 전처리가 끝나면 간단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모델들 있죠. 그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쓰는 방법을 해보고 이때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용은 여기 보면 훈련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 모델을 파라미터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확도가 일치하는지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작업하는데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뭐가 많이 번호가 비어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뒷부분에서 요번 주 다음 주에서 계속 만들어 나갈 겁니다. 원래 이제 이 모델을 만들려면 우리가 마지막에 최적화 모델까지 가야 돼요. 최적화 모델을 가려 그러면 이 모델을 튜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개념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절차적으로 나눠서 좀 5가지로 좀 쪼개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하고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모델 만드는 거 하고요. 오늘 뒷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워크플로우라는 개념을 또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레시피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 작업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훈련용 데이터 모델을 만들었는데 우리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이 모델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지도학습 모델들이 있죠. 그죠? 방법론들이 있어요. 여기서 모델인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방법론들, 디시전 트리,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그 다음에 베깅 트리,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다양한 그 기계학습 그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슈퍼바이스드 러닝,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그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관련된 모델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많은 모델들을 우리가 하나씩 넣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활용하는 이 타이디 모델이라는 그 패키지에서 뭐를 제공하냐면 다양한 모델들을 쓸 수 있도록 이미 다 함수로 코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갖다 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분석하는 게 쉬워요. 이 코드들만 알면은 쉽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파스닙이라고 하는데 타이디 모델 안에 또 계층적으로 여러 가지 또 패키지들이 있고 그 패키지들 안에 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고 되게 복잡해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하려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파스님 패키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타이디 모델스라는 패키지를 설치하면 관련된 한 8가지에서 그런 모델들이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통합 패키지를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깔려 있어요. 자, 그런데 두 가지를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서로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모델을 세팅하는 게 있고요. 모델을 학습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모델을 세팅하는 건 뭐냐면 이 모델을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모델을 쓴다, 디시전 트리를 쓴다 그러면 디시전 트리 모델을 세팅을 해줘야 돼요. 오늘은 간단하게 하이퍼 파라메타를 세팅을 안 할 거예요. 기초 모델만 돌릴 거니까.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가서는 뭘 할 거냐면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메타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론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날 텐데 아마 잘 훅 지나가서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뭐냐면 그 뎁스 길이, 나무의 길이, 그 다음에 나무의 미니멈 그 데이터 개수 이런 것들이 세팅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모델들이 막 바뀝니다. 그런 걸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하고요. 우리가 모델을 학습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이퍼 파라메타를 최적, 가장 좋은 베스트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최적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베스트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베스트 모델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여러 가지 학습을 한다고 배웠죠. 학습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보는 이 모델들의 파라메타들을 조정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 저희가 배울 때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하나씩 파라메타를 세팅을 해가면서 정확도 한번 세팅해주고 돌려보고 정확도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세팅해주고 돌리고 해가지고 계속 수십 번, 수백 번을 돌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사람 손으로 수작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번 돌리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요즘 나오는 패키지들은 그 하이퍼 파라메타를 내가 세팅을 딱 해주면 자동으로 내가 세팅해 준 거를 수백 번 세팅을 바꿔가면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돌려놓고 그냥 일 보고 오면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그 중간중간 과정들이 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할 텐데 모델 세팅은 첫 번째가 그겁니다. 오늘은 여기서는 모델 세팅을 잘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모델 세팅하는 거에 대한 디테일한 파라메타 설정은 다음 주에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모델을 우리가 만들고 이 모델의 엔진을 우리가 세팅해주고 그 모델에 대한 파라메타들을 설정을 해준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델을 하나만 돌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모델들이 있었죠. 랜덤 포레스트도 있었고 뉴럴 네트워크 이런 모델들, 방법론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론들을 동시에 나중에 가면 서로 비교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하나를 베스트 모델을 만들고 그 베스트 모델들을 방법론마다 만들어서 그거를 또 비교 분석할 겁니다. 최적 모델을 또,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또 베스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이 이제 뒤에 계속 나올 텐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앞에다가 이렇게 언더바 모델이라고 해주면 이 모델 값을 세팅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다 뭐라고 붙일 거예요. 땡땡땡. 만약에 디시전 트리 하면 트리 언더바 모델. 그러면 이게 디시전 트리 모델을 세팅해 준 거구나. 그 다음에 RF 하면 랜덤 포레스트, 그 다음에 NN 하면 뉴럴 네트워크. 나중에 우리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모델을 만들었으면 훈련 데이터를 넣고 돌려야죠.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해서 나온 모델을 뭐라고 부르냐면 땡땡하고 언더바 핏 이렇게 붙입니다. FIT. 자, 되셨죠? 이거는 서로 약속이에요. 약속이고 이렇게 돌린 것들을 우리가 저장해서 앞으로 계속 쓸 거다. 그러니까 훈련 모델을 만드는 거와 훈련 모델을 학습하는 게 틀립니다. 그렇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모델이라고 붙으면 모델을 세팅해 주는 거고 언더바 핏이라고 하면 모델을 학습한 모델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개 보면 여러 가지 모델 유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디시전 언더바 트리 이렇게 해서 붙여주는데 디시전 트리도 있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뭐 MLP, 랜덤 포레스트,
뭐 이런 게 있는데 S인데 W로 써 있네요. SVM, 소프트 벡터 머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tidy 모델에 저장돼 있는 함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호출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엔진들이 있어요. 엔진들이 뭐냐면 디시전 트리 우리 배웠던 것처럼 디시전 트리에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그러니까 그 엔진들이 있었죠. 뭐냐면 우리 카트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C5.0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디시전 트리라는 건 하나의 방법론이고 디시전 트리를 사용할 수 있는 엔진들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카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듯이 다른 모델들도 보면 엔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이제 이런 엔진들을 개발을 합니다. 그렇게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공부를 더 하셔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까지 갈 수 있어요.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막 모델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쓰면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연구 엔진들을 쓸 텐데 가장 많이 쓰는 엔진들을 우리가 갖다가 학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et 모드라고 돼 있는데 이 set 모드는 두 개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범주형, 그러니까 우리가 디시전 트리 할 때 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분류 모델하고 회귀 모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얘는 범주형 변수일 때, 결과 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때 돌릴 때 쓰는 거고요. 그럴 때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수치형 변수일 때는 모델 유형을 리그레션이라고 돌립니다. 그죠? 우리가 분류나무, 회귀나무 배웠죠? 이론적으로 지난번에 배웠죠? 그거를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는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아규먼트라는 게 뭐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하이퍼 파라메타들을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인자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아규먼트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디시전 트리 안에 코스트 컴플렉시티 이런 것들을 하이퍼 파라메타로 받아서 여기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처리를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그 튜닝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알려드리고 오늘은 이거 사용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값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값을 안 넣으면 디폴트로 얘네들이 세팅을 해놔요.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디폴트로 놓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쓰는 방법까지 우리가 해보고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모델 이렇게 만들어서 가장 베이직한 모델을 만든다까지만 여러분들이 배우고 튜닝하는 거는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했고 그럼 우리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5번까지 했는데 자, 우리 다시 돌렸으면 우리 지난번에 R 데이터, .R 데이터 저장 안에서 저는 이렇게 빈 게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데이터가 지난번에 했던 게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R 데이터 세이브 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거를 다시 안 돌려도 되고요. 만약에 안 돌린 사람들은 여기부터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항상 뭐 하라 그랬죠? 라이브러리부터 호출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 보면 지난주에 한 거 요번 주에 할 때 그냥 바로 뒤에부터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라이브러리는 우리 RStudio 실행할 때마다 라이브러리는 항상 처음에 다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 저는 호출해 갖고 오겠어요. 자, 라이브러리 호출해 갖고 왔고요. 자, 저는 데이터를 처음부터 불러올게요. 자, 데이터 불러오고 데이터 전처리 작업 해줬고 지난주에 그 다음에 범주형 변수 변환해줬고요. 그죠? 필요 없는 변수 제거해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변수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탐색은 넘어갈게요. 지난번 주에 다 했으니까 그래프 확인하는 것까지 넘어가고 저는 데이터 분할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에 이렇게까지 했을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는 총 3,500개 정도, 3,700개네요. 3,700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노우가 90%가 있었죠.
전체적으로 yes가 한 10% 있었고요. 테스트도 똑같이 그거를 우리가 나눴죠. 4분의 1, 4분의 3 이렇게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델을 만들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6번 모델 만들기 또는 모델 세팅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델 만들기, 모델 세팅 해주고요. 이 모델들을 우리가 만들 때 이 모델에 대한 인자, 아까 전에 모델에 대한 파라메타들이 궁금하면 어떻게 해주냐면 되냐면 아기먼트라는 거를 호출해 주면 되는데 아기먼트의 앞자를 따서 args 이렇게 해주고요. 우리 decision tre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decision 언더바 decision tree 이렇게 해서 아규먼트 호출하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두 세팅이 아직 안 돼 있고요. 엔진은 R 파트를 그냥 쓸 거다. 코스트 컴플렉시티 트리 뎁스 미니멀 N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세팅할 때 알려드릴 거예요. 이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는. 어쨌든 하이퍼 파라메타 얘를 세 가지를 세팅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오늘은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은 안 할 거고요. 우리가 다음번에 그 하이퍼 파라메타 세팅할 때 요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요거를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음표 해주고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함수가 궁금하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물음표 앞에 물음표 이렇게 찍어주면 요 밑에 보시면 help라는 곳으로 해서 이쪽에 decision tree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이렇게 쭉 해놓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넣어도 되고요. 만약에 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넣으면 요 함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decision tree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대한 샘플 예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설명이 쭉 돼 있고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두에 아까 전에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두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뭐 트리 뎁스는 뭐다 이렇게 다 자세히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아기먼트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요거에 대한 설명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요거는 지우고. 자, 우리 그러면 아까 전에 모델을 세팅할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언더바 땡땡땡 언더바 모델로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트리 언더바 모델로 할게요. 자, 세팅을 해주는데 그 세팅해주는 모델 이름을 트리 언더바 모델로 세팅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decision tree 디폴트로 이렇게 해주고요. decision tree 모델로 돌려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set 언더바 engine 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R 파트 이렇게 해주면 R 파트가 뭐냐면 카트예요. 카트인데 이름을 카트라고 안 쓰고 여기서는 R 파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이거 말고 C5.0도 있고요. 나중에 뒤에 가서 해볼 거예요. 자, 그때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뒷부분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 예제 연습은 결과 변수가 yes, no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바이너리라고 하는데 근데 나중에 가면 우리가 여러 가지 클래스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클래스가 yes, no가 아니고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또는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4번 그룹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거를 멀티 클래스라고 합니다.
멀티 클래스 할 때는 C5.0을 이용을 해서 돌려주고요. 지금 우리가 이 바이너리 할 때는 카트로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 뒷부분에 가서 나중에 뭐도 할 거냐면 바이너리 말고 멀티 클래스도 해볼 거고 리그레션 모델도 돌려볼 거고 다양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모델들을 비교해 볼 겁니다. 요번 학기에. 자, 됐죠? 셋 엔진에서 R 파트로 돌려줘라.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해줄 거냐면 다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셋 모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요. 셋 모드는 우리가 범주형 변수 yes, no를 구분하는 우리가 학습 모델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넣어줄게요. 클래스 P 케이션 이렇게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 변수가 연속적인 값을 갖는 수치형 모델이면 여기다 리그레션이라고 넣어주고요. 회귀나무로 돌려주고 우리는 분류나무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로 돌려주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세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모델 세팅해주는 건 간단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눌러보시고요. 그러면 자, 문제없이 잘 적혔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트리 언더바 모델이라는 거를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디시전 트리 모델 스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가로 열고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부터 하고 컴퓨테이셔널 엔진 R 파트를 엔진으로 붙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두 가지 세팅해 준 거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모델로 만들어서 세팅해 주고 R 파트라는 엔진을 이용해서 우리 돌려주겠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모델 세팅해 준 게 보여집니다. 됐죠?